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달성군 죽곡산 일대에서 선사시대 유적이 대거 발견됐지만 달성군이 도로 개설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환경단체가 토론회를 열고 죽곡산을 선사유적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공사 중단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도로를 개설해도 교통 개선 효과가 전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달성군 죽곡산 일대 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선사시대 유물로 보이는 이른바 윷판형 암각화가 보입니다. 선사인들이 농사를 위해 하늘에 비는 제사 형태의 유적입니다. 삼국시대 고분을 비롯해 토기 조각 등 각종 유적과 유물이 대거 발견됐습니다. 그런데도 달성군은 출토된 유물을 박물관으로 옮기고 공사를 강행할 방침. 환경단체는 토론회를 열고 달성군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물을 박물관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일대를 현장 그대로 보존해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대구 경북의 많은 사람들한테 이 유적을 보존함으로써 상상력, 선사시대의 무한한 상상력, 그리고 많은 글들, 그리고 많은 인문학적, 철학적, 역사적 소양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현장 보존해야 됩니다. 달성군이 도로를 개설하려는 건 이 산을 관통해 죽곡리 강정마을과 죽곡 2지구를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토론회에서는 도로 개설을 위해 달성군이 진행한 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교통 개선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그럼 사업 시행 시 교통 수요율 즉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평균 지체 시간이 4.5초대로 서비스 시 수준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 시하고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평균 지체 시간이 0.5초 정도 차이 납니다. 근데 이 정도라면 그냥 무의미한 얘기는. 환경단체는 죽곡산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 선사유적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도로 따위를 내서 개발을 할 곳이 아니라 이대로 아까 얘기했던 선사유적공원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원형 보존을 해야 된다. 환경단체는 달성군에도 토론회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달성군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내년 9월로 예정돼 있던 영남중학교와 영남고등학교의 이전이 안개 속에 휩싸였습니다. 학교 부지 매각이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이전이 가능할지 불투명해졌는데요. 학교 재단 측은 일단 내년 9월 이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천희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남고등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내년 9월 학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예정이라는 공고문이 돌연 자취를 감췄습니다. 신입생 원서 접수를 앞두고 학교 이전 사실을 알리기 위한 공고문이었는데 최근 학교 측이 이 공고문을 내린 겁니다. 함께 이전할 예정이던 영남중학교 홈페이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조금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하고 난 다음에 움직여야 돼가지고. 영남중고등학교의 내년 9월 이전 개교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현재 부지의 매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영남교육재단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올 들어 5차례나 입찰을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됐습니다. 토지 4만 제곱미터, 건물 2만 7천 제곱미터에 대한 최저 입찰가를 최초 2,341억 원에서 최근 1,872억 8천만 원까지 내렸는데도 아직 사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전 예정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A건설사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회사 내부 사정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풀어야 되는 문제점이 조금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도 이제 그래서 기존에 좀 없었던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법인 쪽에서 좀 심사숙고해서 뭔가 이렇게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영남중학교와 영남고등학교의 이전은 현 부지의 매각이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부지의 매각 없이 학교 이전이 가능하겠냐는 우려 속에 학교 재단 내부에서도 내년 9월 이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에선 대구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이육사 선생을 재조명하는 특별기획전을 열고 있는데요. 이육사 선생은 안동에서 태어났지만 대구로 온 후 스스로를 대구 이육사로 부르며 시인이자 독립투사로서의 피 끓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이 이번 전시를 통해서 시인으로 잘 알려졌던 그의 항일 무장투쟁 인생을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04년 5월 18일 경북 안동에서 태계 유황의 14대 손으로 태어난 이원록. 40년생애 중 10여 년을 대구에서 산 그는 대구에서의 생활 동안 신문기자 이활로, 저항 시인이면서 독립투사인 대구 이육사로 피 끓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육사라는 이름은 1927년 10월 장진홍 열사 의회에 연루돼 옥살이를 하면서 받은 수임번호 264번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육사 선생은 본인 스스로 대구 이육사라고 일컬을 정도로 대구에 대한 애정도 많았고 대구와 관련된 많은 기사도 썼고 또 독립운동의 시작, 바로 대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항시인 이육사로 널리 알려졌지만 그의 삶의 궤적은 매우 다양하고 역동적입니다. 신문기자 시절 양주장 노동자들에게 휴일을 보장하라는 글을 통해서는 1970년 청계천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한 전태일 열사보다 앞서 노동자의 권익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대구 양령시와 민속놀이, 장치기 등 우리 전통문화 보존에도 앞장섰습니다. 무장 독립투쟁에도 몸을 던졌습니다. 1925년 당시 달성공원 앞에 있던 조양회관에 첫 발을 들여놓으면서 독립운동을 처음 시작했고 1932년 4월 중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겨 본격적으로 무장투쟁에 참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열단이 설립한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 1기로 졸업했고 1944년 베이징 감옥에서 순국할 때까지 당시 기록과 편지, 사진자료 등은 치열했던 독립투사 이육사의 삶을 새롭게 비춰줍니다. 우리가 교과서에 광야라는 시를 배워서 이육사 선생은 시인으로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수필도 썼고 소설도 썼고 또 직접 그 군사 학교에 수료했던 그 어떤 혁명가였습니다. 광야, 절정, 청포도 등 대표작 가운데 본인이 가장 아끼는 작품이라고 한 청포도를 두고 이육사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고장은 조선이고 청포도는 우리 민족인데 청포도가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민족도 익어간다. 그리고 곧 일본도 끝장난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이렇게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를 기념한 특별 전시가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임진왜란 후 외교의 문을 열기 위해 일본에 파견된 통신사절단의 활약을 볼 수 있습니다.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과의 외교 시작을 기록한 대일외교 공적 기록들. 임진왜란 후 10년 만에 외교의 문을 두드린 조선통신사의 활동입니다. 일본 막부의 요청으로 조선에서 파견돼 통신사로 떠나지만 나라의 충성심을 전하고 이들의 고민도 기록했습니다. 외교로 만난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 문화와 국가 교류에 앞장선 통신사는 국교 재개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 유지에 앞장서는 교훈으로 남습니다. 이런 통신사라는 게 외교를 통해서 시작을 했지만 지속적인 관계 맺기를 통해서 그 외교가 개인 간의 만남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문화 교류로 이루어지고 또 국가 쪽의 역할이 개인의 교류로 이루어지고 그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통신사가 특히 지금 한일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되게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양에서 에도까지 왕복 4,600km, 1만 리에 이르는 대장정. 조선통신사는 한일 관계를 잇는 중요한 가교였음을 보여줍니다. 한글이 새겨진 도자기든 민중 생활 속에 스며든 문화예술 유물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1동포 사학자 고 신기수 선생이 생전에 오사카 역사박물관에 기증한 신기수 컬렉션 100만 점 중 30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 흩어진 통신사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만큼 외교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더해줍니다. 父はこのように言ってたんです。20世紀というのは非常に戦争に明け暮れた世紀でした。しかしそこから少し遡ってみると、日本と韓国、昔の朝鮮は非常に仲のいい時代がその10倍もあったという事実は、やはり世界中で今戦争が起きているこの時にもう一度それを振り返ってみ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意味があると思います。 조선시대 통신사 외교활동에 대한 유물특별 전시회에는 총 128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통신사의 문화교류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자 기획한 이번 전시회는 6월 29일까지 열립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봄 나들이 철을 맞았지만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은 관광객이 크게 줄었는데요. 경북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할인 등 여러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자원봉사와 관광, 기부와 소비가 하나로 연결되는 의미 있는 캠페인이 진행되는데요.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이하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 지난 3월 말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까지 확산하며 마을 코앞까지 화마가 닥쳤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없었지만 산불로 방문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안동시는 위축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희망여행 기획전을 열고 숙박과 맛집 등 분야별 최대 4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네, 저희가 경북 바야지라고 거기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경북 11개 시군 종합해서 이렇게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경북 바야지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회원 가입을 하시고 거기 프로모션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할인 쿠폰 받아서 쓰실 수 있는 거거든요. 청송군은 기존 단체 관광객 중심의 여행사 인센티브 제도 외에 개별 관광객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왕버들이 아름다운 주산지와 꽃향기비 단지가 펼쳐진 청송정원 등 청송의 대표 관광지를 방문하고 인증을 남기면 2만 원에서 4만 원 상당의 특산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 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2인에서 5인 정도 이제 팀을 만들어서 오시면 그 팀이 7만 원 이상을 여기 청송에서 소비하시고 청송 관광지 2군데 이상을 SNS에 올려서 홍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저희들 특산물로 된 꾸러미 선물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자원봉사도 하고 관광지도 탐방하는 공익형 여행 프로그램 볼런 투어와 전담 여행사를 통해 참가 인원당 기부금 1만 원을 자동 적립하는 산불 기부 여행 등도 운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출 규제와 고금리로 분양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지면서 대구 아파트의 미입주가 크게 늘었습니다.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시공사 측이 미입주 세대를 공매로 처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입주자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혜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의 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체 246세대 가운데 60여 세대가 아직 빈집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고금리 정책으로 대규모 미입주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잔금을 구하지 못한 입주 예정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00억 원이 넘는 공사비를 받지 못한 시공사 측은 입주자를 통해 미입주 세대 가운데 39세대를 우선 공매로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잔금을 치르지 못한 분양 계약자들은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포함해 수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시행사든 시공사든 우리가 좀 보증이라도 서서 어떻게 대책을 풀어보자는 어떠한 강구를 해야지 그냥 내 돈만 받고 나만 살겠다는 그런 행위는 하나의 대기업의 행포밖에 느껴지질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세대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를 받지 못한 시공사가 약속돼 있던 일부 편의시설을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이제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용을 하려고 해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 자꾸 해달라, 설치 좀 해달라 요청을 하니까 시행사 쪽에서 알아봐라. 시행사가 해줄 문제인데 왜 의혹하냐 이렇게 하고 있어서 많이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입주자들 사이에서는 시공사 측이 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해 미입주 세대를 공매 처분할 경우 이후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공사 측은 공매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도 피해가 크다며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계약서대로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출 규제에 따른 미입주 사태는 비단 이 아파트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개입해 시공사와 수분양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덕 문화전당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베리어 프리 전시를 엽니다. 몸과 마음의 장애를 예술 활동으로 극복한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어버이날을 맞아 모든 상처를 쓰다듬어주는 어머니의 품을 연상케 하는 작품도 소개합니다. 우성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왼손을 잃은 이왕희 작가. 장애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던 그를 다시 일어서게 한 것은 예술 활동이었습니다. 작가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조각 작업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한 예술적 경험을 치유의 조각전을 통해 시민들과 공유합니다. 희망과 소망, 그리고 또 상처받은 거에서 치유, 새가 어디론가 향하고 있고 고개를 들고 새떼 전체가 어느 한 곳을 보고 있을 때 뭔가 소망을 찾아가는 그런 의미를 넣어가지고 작업을 한 겁니다. 대덕문화전당이 가정의 달을 맞아 몸과 마음의 장애를 예술 활동으로 극복한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베리어 프리 전시를 엽니다. 이번 기획전에선 이왕희 작가의 조각전과 함께 서양화 김상용, 한국화 홍원기 작가 2인전, 전람회의 그림 프롬나드전이 17일까지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에서 열립니다. 김상용 작가는 콘테, 목탄, 먹, 과수, 수채물감 등 다양한 재료로 풍경과 인물을 능수능란하게 표현한 서양화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홍원기 작가는 꽃과 잠자리, 나비 등을 소재로 활달한 발목법, 콜라주의 기법 등을 사용해 생명의 영원함, 삶의 아름다움을 작품에 담아냈습니다. 10m에 이르는 긴 캔버스에 패브릭 물감으로 화려하게 그려진 드넓은 꽃밭. 장미숙 작가가 어버이날을 기념해 1년 동안 준비한 작품 어머니의 꽃밭입니다. 세상의 모든 상처를 쓰다듬어 치유해주는 어머니의 넓은 품을 연상케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게 어머니라는 생각이 더 간절하게 어버이날이 되면은 느껴져서 그거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하고자 1년 전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꽃밭이라는 그 꽃밭에 대한 마음이 이제 보시는 분도 같이 전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경제적으로나 정치 사회적으로 힘들고 혼란스러운 시기, 모든 장벽을 넘어서는 예술의 힘이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농번기를 맞아 달성군 농기계 임대 사업장이 주말 특별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6주 동안에는 주말에도 오후 1시까지만 방문하면 농기계를 빌릴 수 있습니다. 임대 기종으로는 관리기와 트랙터, 파종기 등이 있으며 기종에 맞는 비용을 지불하면 이틀 동안 임대가 가능합니다. 주말 특별 운영은 옥포, 현풍, 하빈 임대 사업장이 모두 동참합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도시철도 4호선 차량 시스템으로 도입된 AGT 방식의 착공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내년에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도시철도 4호선 AGT 방식 착공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실련은 4호선을 AGT 방식으로 건설하면 기존 3호선 모노레일이 노후화될 경우 신규 차량 공급이 불가능해 운행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3호선은 2032년부터 2035년 사이 철도 안전법에 따라 차량 정밀 안전 진단을 받는데 이때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운행 중단과 함께 교각을 전면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구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신청자 1차 모집을 다음 달 16일부터 시작합니다. 남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다음 달 16일부터 7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500세대를 선정해 지원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남구 거주 신혼부부로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매매가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만 이번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서구청이 이달 한 달간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서구로데이 할인 쿠폰 금액을 기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서구로데이는 매주 금요일 배달앱 100우로를 통해 주문하는 주민들에게 할인 쿠폰을 발급하는 행사입니다. 동성로 옛 중앙파출소 부지에 복합문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설계 공모가 마무리됐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6개월간 설계를 거쳐 올해 안에 착공하고 내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달성 국립도서관이 2025년 2분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그림책으로 시작하는 특별한 하루를 포함해 총 21개 강좌가 운영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올해 유치원 62곳 3,400명의 원아를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을 진행합니다. 도구 없이 물에 뜨기 등 위험 상황에서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존 기능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